이번 사례는 코로나19와 국내 대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수학 분석으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취미? 여기도 너무하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수학 분석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가 정리하는 습관이 좀 좋아지겠죠. 자, 제가 내부 환경 및 미시 환경 분석 후 핵심 역량 서술을 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시민의식,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보유. 어떤 부분이 있죠? CCTV, 카드 사용 내역, 이런 부분을 갖고 이분의 동선을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확진자께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되겠죠. 확진자 완치에 따른 데이터 축적. 자,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으면서 그 확진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됐고 어떤 경과를 통해 완치가 됐는지 우리는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강점이 되겠죠. 거기다가 발빠른 벤처 기업이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따른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출시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송 및 민가 유통시장의 개방성, 무슨 배송회사 많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재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해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류 이런 것들이 딴 나라에서는 막 그냥 한꺼번에 사고 물건이 동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일시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게 신문 보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켜 라면을 시켜도 오고 쌀을 시켜도 와요. 물류 대란이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강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IT 강국, 그 다음에 배송에 대한 강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유럽 및 선진 국가들의 협력 요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역 체제가 잘 돼 있다, 정부가 확신을 갖겠죠. 이것을 밀어붙이고 또 국민들도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죠. 이걸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논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바라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바이오 산업의 신뢰성, 우리나라 바이오 제품, 의학 산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학 산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고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DA를 통과하고 이런 각국의 FDA를 통과하고 이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추진 체계나 그 다음에 완성도 높은 어떤 백신 개발 이런 거에서 해외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죠. 그리고 해외 인증 및 협조 분위기 고조. 이건 기타 선진국에서 한국에서 개발했으면 이것은 우리 믿을만해. 위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분위기 고조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기회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환경 및 미시 환경 분석 후 부족 역량, 약점을 서술하는 부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증가.
이런 막 놀러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영화관 가고 싶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집에서 무한정 쉴 수도 없는 거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고 또 확진자가 뭐 어느 뭐 카페를 가서 뭐 돌아다녔다 이런 보도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뭐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다 서 있어요. 하루 서 있는데 그 차량으로 따지면 주차비라고 그러죠. 계류비라고 하는데 엄청 나가고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녀야지 수익 창출이 되는데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 회사는 벌써 구조조정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국민 간 정보 시스템의 격차, 이 부분은 제가 왜 여기다 서술했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면 강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휴대폰이 더 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인터넷망이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럼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문에 나요. 그 다음에 특히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지금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수업에 대해서 전혀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 수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과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똑같은 사안인데 어느 언론에서는 와 잘한다, 어느 날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떤 편을 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각의 신문 내용을 보고 비교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면밀히 관찰하고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위험 요인.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예요. 수출 중심의 발전 모델에 따른 개방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인력을 과감하게 억제를 하지 못하죠. 사회적 비판도 있었고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비판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욕구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어떠한 예방 시스템을 구동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추측했던 것이.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항은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일방적 편견과 견제. 뭐 나라에서 우리나라 하는 거 모든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또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마지막 부분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만 국가 간 개인 생활 보호에 관한 관점의 차이. 한국은 그 사람의 동선, 이동 경로가 다 파악이 되고 있어. 국가가 다 알고 있어. 이거 악용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 반론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학 분석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은 어떤 학원 창업자의 수학 분석 사례입니다. 구직 역량 강화 학원의 사례를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모 회사가 있는데 선도적이고 우수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직무 경험과 전문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자가 직접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만드는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 직관 가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는 많은 저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 어떤 또 기회윤이 있나 하면 학원이죠. 취업 학원입니다. 일종의 NCS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는 이 구직자들이 어때요? NCS가 뭐야? 막 이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점점 막 증가가 돼요. 이게 기회윤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컨텐츠 갖고 있는 강점인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학원생들이 막 유입이 되네. 이건 분명히 기회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공공 부분,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강소기업, 코스닥 기업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자를 세분화되게 모을 수 있다는 기회윤이 됩니다. 또 요새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되는데 강소기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대기업만 지원했던 사람들이 강소기업 나도 좀 지원 좀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또 생성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각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자꾸 세분화된다는 것이 약간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한 정부 예산이 확충이 되고 있는 거. 청년 수당 주잖아요, 여러분들. 학원비 이거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청년 수당 나왔네? 이거 갖고 나 학원 수강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강점과 위험 요인으로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점과 위험 요인은 뭔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약점, 자체 브랜드 사업이 없어요. 즉 강사 개개인의 유명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회사 이름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강사 이름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분야를 자체 브랜드를 갖고 사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낮은 인지도 및 실적 부재, 선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대 기업들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영어로 유명한 학원이 어디죠? 딱 떠오르시죠? H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여러 군데가 있는데 H로 시작하는 회사에서도 이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계속 바뀝니다. 채용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동영상 하나 찍어도 이게 6개월이면 바꿔줘야 돼요.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동영상 찍은 거 하나 갖고 3년, 5년을 쓸 수 있는데 6개월마다 때로는 1개월마다 바꿔야 됩니다.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고객 방문 제약. 이 부분은 오프라인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들이 대부분 대기업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은 오질 않아요. 물론 대기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돈을 투자하는 구조가 돼 있지만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학생들이 많이 올 텐데 어떤 유명 30대 그룹 채용 해갖고 이쪽에 중점적으로 강의가 개설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외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학원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원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많이 이렇게 지사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만 딱 고집을 해요. 강남에 한 곳만 하다 보니까 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기가 어렵죠. 학원비 내는 거나 교통비 내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드니까 교통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위험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메이저 회사의 진출. 상당히 많은 메이저 회사들이 저 매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진출해 볼까? 그 다음에 진출돼 있는 데도 많아요. 사실 치열하게 경쟁이 심하죠. 이게 다 위험 요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사 컨텐츠도 난립이 돼 있어요. 이 컨텐츠가 좋아? 이건 컨텐츠가 좋아? 모르겠다. 뭐 후기를 많이 보죠. 후기를 보고 많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거를 결정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NCS 전형 확산 및 기업별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 기업별로 막 달라져요. 다르게 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거부터 해야 되지? 옛날에 그냥 채용 절차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요새는 시험만 하더라도 뭐 인적성 검사라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능력 평가 시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단 말이죠. 물론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 요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위협이야 기회야 이렇게 애매한 측면이 있고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 시장 진입 애로. 신규 시장 진입 애로는 좀 제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가 민간 부분에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민간 부분, 그러니까 사설학원이죠. 사설학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교육 사업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어요. 이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설 학원을 버리고 완전 공공 부분 쪽으로 가는 학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구직자 입장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딱 제시했어요. 예시. 스펙을 보기로 유명한 A사에 지원하는 A대학교 졸업자의 상황과 환경을 요약한 내용이다. 그래서 총 제가 10가지의 내용을 기록을 해놨고 그 부분이 강점인지 기회 요인인지 위험 요인인지 약점인지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딴 부분은 여러분 명확해요. 높은 학점과 영어 활용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유리하죠. 강점이죠. 이 회사는 스펙을 보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응? 관련 자격증이 없어. 실습 경험도 없어. 나한테 불리하지. 약점이죠. 자, 그럼 기회 요인은 뭔가? A사 소속 직원 중 80명이 희망퇴직한대. 와, 80명? 그 80명을 최소 80명 이상은 뽑겠네. 이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자격증 보유자 가점, 경력직 선호 현상, 높은 경쟁력. 이것은 분명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왜? 여기서 제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A사의 납품 평판, A사 납품 평판, 저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생한데. 이게 근데 왜 기회 요인일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 유리하겠네? 이건 기회 요인이 되는 거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지원할까 말까? 들어가면 고생할 텐데, 안 가.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은 단어와 서술이 어떤 것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학교 평가 시험에 내면 거의 반반씩 나옵니다. A사의 납품 평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좀 도전적인 입장이라고 볼까요? 공격적인 입장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A사의 납품 평판, 그러니까 난 지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위험 요인이지.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분석의 활용,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수학 분석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방향성을 찾는 데도 활용되고 그만큼 활용성이 넓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학생들도 공모전이나 제안서 작성을 할 때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수학 분석을 서술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트릭스로 도식하여 내용을 제시한다.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할 거예요. 합동 보고서를 보면은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부처 합동 보고서에서는 서술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을 분석한 후 이를 기회로 그리고 위협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 여건을 분석하면서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해서 서술했습니다. 대외 요인과 내부 요인을 통해 환경 분석을 실시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학 분석은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걸 반드시 해요. 여러분들의 수학 분석을 한다. 스스로. 발표는 잘 안 시켜요. 왜? 여러분들이 약점, 강점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코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잡아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죠? 구직 활동하거나 내가 생애 설계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의 중요성과 활용 사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적어도 이번 학기에 내가 수학 분석은 확실히 알고 끝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할 정도로 많은 학습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전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